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한일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동의를 보류해왔던 튀르키예가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가능한 한 가입을 서둘러 진행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전망이 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야당 의원단이 총리 관저와 국회 등을 찾아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이 국격을 떨어뜨렸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이 예정됐던 지역의 기초단체장들이 백지화 철회를 요구했는데 정부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힘들어 일단 멈춘 것이라며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에서 SUV 차량이 아파트 단지 담벼락을 들이받고 놀이터로 추락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대구에선 6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초복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 북부에는 12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논의될 한일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빌뉴스 국제공항.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김 여사는 프랑스, 베트남 방문에 이어 이번에도 손가방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바람을 담은 열쇠고리를 달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부터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서 꼬박 만 이틀 동안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회의를 비롯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합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동시 회담뿐 아니라 노르웨이, 네덜란드, 헝가리 등 10여 개 나라와의 양자 회담이 이어집니다. 북핵 대응 공조, 경제 협력뿐 아니라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하는 계기가 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번에는 과거사 문제보다 후쿠시마 오염수 의제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대통령실은 방류 계획 관련 정보 공유나 모니터링 기구 결성, 한국인 전문가 파견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는데 회담 이후 실제로 추가 조치가 합의될지 주목됩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이번 나토 회의에 초청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여부입니다. 첫 회담은 앞서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시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러 나라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두 번째 회담이 성사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향이 인도적 지원에서 나아가 군사적인 부분까지 언급될지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우리 야당 의원단이 총리 관저와 국회 등을 찾아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IAEA 보고서는 과학적 기반으로 작성됐다면서 중립성에 의심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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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일본 시민단체들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항의하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야당 항의 의원단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IAEA는 이러한 일본 정책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밝혔고, 그러므로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해양 방류에 면죄부나
정당화 사유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어 IAEA는 원전을 장려하는 단체고 2015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도록 권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AEA의 보고서가 일본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의원단은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도 항의 서한을 전달한 데 이어 중의원회관 앞에서 연주와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IAEA 최종 보고서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립적, 독립적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IAEA 분담금과 IAEA 내 일본인 직원 수를 중립성 의심의 이유로 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IAEA 분담률은 7.75%, 중국은 14.5%이며 다양한 국적의 지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分担金や IAEA における日本国籍職員の存在を理由として今般の包括報告書の中立性に疑問があるとの主張は全く当たらないばかりでなく国際機関の存在意義そのものを失わせかねないもの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이 나토 정상회담 기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논의할지 여부에는 예단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방한했던 IAEA 사무총장은 한국의 거센 반발 여론만 확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윤 대통령에게 방류에 대한 성의 있는 설명에 나서더라도 반발 여론을 달래기까지는 여전히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우입니다. 정부가 최근 방한했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향해 일부 시위대가 일본 정부에 100만 달러 또는 100만 유로 뇌물설 등에 외친 데 대해 국제적으로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1일 브리핑에서 3주 전에 팩트 확인을 거쳐 설명해드렸고 일본 정부에서 가짜 뉴스인 걸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예정됐던 지역의 기초단체장들이 긴급 회동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생존을 위해선 고속도로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백지화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평군과 하남시, 광주시가 고속도로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광주 시민, 하남 시민, 양평 군민, 가로열고 강화 IC 포함의 힘으로 되돌리기 위해 오직 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이들 지역엔 고속도로가 백지화할 경우 지역 경제가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하남시의 경우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3기 교산 신도시의 핵심 교통 대책인 만큼 차질을 빚는다면 신도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고 우려합니다. 신도시의 교통대책 일환으로 발표되고 또 인근의 별도의 산업단지도 이주대책, 교산 신도시 내에 있는 기업의 이주대책단지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개발과는 거리가 먼 광주시도 고속도로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교통 인프라도 아주 저조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성장 가능성은 또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양평군 이장협의회와 새마을회원 등 지역 주민 400여 명은 고속도로 재추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0만 군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 재개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원안과 대안을 두고 최적의 노선을 찾는 타당성 검토 단계에 불과했고 이 원안은 주민이 원하는 나들목 설치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국회를 찾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요목조목 반박했던 국토교통부 2차관. 2단과 3안 두 개안은 서울 한강을 2번이나 지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철새 도로지가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어서 상당한 환경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여전히 공방이 이어지자 여러 핵심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선 종점을 변경한 이유입니다. 국토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과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꾼 대안 두 가지를 놓고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안은 교통분산 효과나 환경성, 경제성 분야에서 대안노선보다 불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원안은 양평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강하면 나들목 설치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또 대안노선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올라오는 교통량을 미리 흡수할 수 있어 주말이면 관광객이 몰리는 두물머리 인근 차량 정체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노선이 확정된 사항이 아닌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3월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이후 용역을 맡긴 설계사에서 대안을 제시했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최적의 노선을 찾는 타당성 평가 단계로 노선이 변경된 게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야당에서 제기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특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소유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달 말로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를 파악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사업은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현재로선 사업이 언제 재개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추후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사업 재개 여부 논의가 될 수도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위를 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대로 사업을 다시 진행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열릴 출범식에서 애초 계획대로 고속도로 종점을 만들고 양평 지역에 추가로 나들목을 설치하라고 요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아침 지도부 회의 등을 통해 원안 종점 인근에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 소유의 땅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만찬 회동을 하기로 해 어떤 대화들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당대표실은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저녁 두 사람이 만찬 회동을 갖는다며 회동은 비공개로 또 회동 결과는 서면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현 지도부와 이전 지도부가 편하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근황 얘기, 당 얘기 등을 터놓고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이 대표가 이전 대표의 귀국 당일 식사를 제안하면서 물밑에서 추진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직원이 선관위원들의 회의 참석 비용을 따로 모아 골프나 해외여행을 가는 데 쓴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별금이나 격려금 명목으로 받기도 했는데 감사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관위 직원 A씨는 선관위원 등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을 떠나면서 이 여행 경비 149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2박 3일 제주도 골프 여행에 14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모두 감사원 감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적된 사례들입니다. 가서 이제 조금 뭐라도 먹고 쓰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등빙이 전혀 없으니까 써 있는 금액만큼은 다 제공을 받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각 시군구 선관위원은 회의 참석 때마다 6만 원의 참석 수당을 받습니다. 이 개인별로 주게 되어 있는 이 돈을 총무 역할을 맡은 한 명 계좌에 몰아준 뒤 선관위원은 물론 직원들까지 쌈짓돈처럼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해외여행뿐 아니라 명절 격려금이나 전별금, 건강쾌유 등 다양한 명목으로 모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선관위 측은 선관위원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적용하는 상급자여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심지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의 공지를 선관위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는데 감사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역 선관위원은 별도의 직업을 가진 비상임 명예직 위원들이어서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여행 등은 선거관리라는 공무수행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금품 거래에 따른 선관위원회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도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선관위원을 떠나서 90일만 지나면 언제든지 출마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봐서 선거관리위원과 사무처 직원 간의 관계가 에서 부정청탁이나 공정성 훼손 등의 개연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비상임위원회 200만 원대 월정액 수당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감사 기간 내 경력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잘못 부여해 서류 합격자 3명의 결과가 뒤바뀐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는 법원으로 넘겨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고 수당 부당 지급 등과 관련해서는 징계와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선관위에 통보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박 전 특검과 이모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보도 해설위원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는 만큼 박 전 특검 등도 재판에 나올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인천에선 SUV 차량이 아파트 단지 담벼락을 들이받고 20m 아래 놀이터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대구에선 6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를 통과한 SUV 차량이 돌연 속도를 크게 높여 좁은 주차장을 질주합니다. 구석에 세워진 경차 한 대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더니 그대로 벽돌 담장을 뚫고 20m 아래 옆 단지 놀이터로 추락했습니다. 앰뷸런스 찻소리가 나가지고 나와 보니까는 사람이 119에 실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고로 70대 남성 운전자와 함께 탔던 60대 배우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배우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아파트 4층 정도 높이에서 떨어진 SUV가 이곳 어린이 놀이터를 덮치면서 주변 나무와 난간이 차량과 함께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당시 놀이터엔 아버지와 그네를 타고 놀던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서 이제 그네 타고 있었던 분도 계셨는데 다들 놀라셔가지고 많이들 나오셨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일단 음주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와 근처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수원에선 교차로를 지나던 SUV와 오토바이가 크게 부딪혀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직진하던 SUV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주행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시 대명동에선 식품 가게를 찾은 60대 남성 A씨가 흉기 난동을 벌이고 자해하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중태에 빠졌는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놀이기구 이용객인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시킨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사설 놀이기구 전현직 직원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대 여성 청소년 10여 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데 피해자 가운데는 초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어린 학생들이 자신들을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해 놀이기구 이용권을 대량 구매해달라고 요구했고 돈이 없다고 하면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돈을 갚지 않은 학생들에겐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 여성을 경찰서 밖에서 따로 만나 식사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건 수사 과정 자체에 대한 진정도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20대 성폭행 피해 여성 1명이 지난 5월 초 전북 군산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군산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미군 사병의 성폭행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경찰관과 여성이 대면 조사를 마친 시각은 오후 6시 40분쯤. 그런데 두 사람의 만남은 이후 경찰서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해당 경찰관과 피해자는 오후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이곳 음파 유원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근처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낀 여성은 그때부터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에게 자신에게서 아빠 같은 느낌이 안 드는지 물었다가 그렇지 않다는 말을 들은 경찰관. 이후에도 내가 홀몸이었다면 젊은 사람 만났을 때 데이트를 했겠지만 가정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남자는 70%가 외도를 꿈꾼다 등 뜻모를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피해 여성이 근무지 발령 문제로 화제를 돌리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YTN과 만나 조사 전 온종일 밥을 굶었다는 피해자 말에 친절을 베풀었을 뿐 식사 장소를 레스토랑으로 정한 것도 여성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여성이 사건 현장이 찍힌 영상을 가지고도 조사 시간에 보여주지 않아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자리를 이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야가 분명히 이제 성인이잖아요.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인생에 선내려서 그러지 말라고, 남자는 조심하라고. 그런데 경찰 수사관은 사건 피해자와는 소속 경찰서 안에서만 접촉해야 하고 밖에서 만나더라도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 만남은 수사 기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또 이 경찰관이 자기 뜻을 왜곡해 성폭행 피의자인 미군 사병에 대한 신고 취하서 작성을 종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불송치라는 경찰 판단과는 달리 피해 여성의 처벌 의지를 확인한 뒤 결국 미군 사병을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영아의 절반 가까이가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4년 동안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생명이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의 안전을 사실상 민간이 책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한쪽에 마련된 작은 상자. 결혼하지 않았거나 어려운 경제 사정 탓에 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아기를 두고 가는 이른바 베이비박스입니다. 아기가 여기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면 벨이 울리고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곧바로 아기를 보호합니다. 지난 2009년 사업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은 모두 2천여 명. 감사원이 밝혀낸 출생 미신고 영아의 40% 정도도 베이비박스의 보호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기들은 대부분 입양기관이나 보육원으로 가는데 상담과 지원을 거쳐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지난해 30%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않습니다. 올해 초 출산한 30대 미혼모 A씨도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왔다가 센터의 도움에 2달 만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이의 생부는 연락을 끊었고 가족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A씨는 설상가상으로 사기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지원을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고 아기 분유랑 이런 거는 해주시겠다고 하셔갖고 자꾸 눈에 밟혀서 아기를 데리고 오게 됐어요. 베이비박스가 오히려 영아유기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거세지만 낳은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이들에겐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는 호소도 그래서 나옵니다. 우리가 권유를 하면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 엄마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클 때까지 지원하니까 이탈하지 않고 잘 보호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에는 위기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 의무화가 무분별한 영아유기는 막을 수 있더라도 아이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까지 보장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생명이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많이 봐주셨으면. YTN 유서연입니다. 정부가 우수한 민간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을 없애고 9급에서 3급까지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도 5년 단축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라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5급 이하로의 적용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우수한 민간 인재의 적시 확보를 위해 경력 채용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튀르키예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개막 하루 전 스웨덴의 가입 동의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0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튀르키예 스웨덴 정상회동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스웨덴 양국 정상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회동 뒤에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도 튀르키예는 스웨덴 가입 비준안을 의회에 전달하고 의회에 긴밀히 협력해 비준을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의회 상정 시한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우기를 맞은 인도에서도 홍수와 산사태로 하루에만 22명이 숨졌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남서부 규슈의 후쿠오카현입니다. 폭우가 쏟아져 인도와 도로가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차량들이 빗물로 가득한 도로를 위험하게 달려갑니다. 산사태로 집들이 무너지고 여러 명의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구조와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접한 오이타현은 폭우로 강물이 흘러넘쳐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山国川です。川の水が道路に溢れ出ています。 연발차기 속출하는 등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으며 오이타역은 큰 혼잡을 이루었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후쿠오카와 오이타현에 특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기온이 38도에 육박한 도쿄에서는 50여 명이 열사병 증세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우기를 맞은 인도 북부에서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9일 하루에만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히마찰 프라데시와 우타라칸드, 델리주와 잠무 카슈미르 등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가 올해 7월 첫 주가 역대 같은 기간 가운데 지구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으며 원인은 엘니뇨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WMO는 이 같은 현상이 육지와 바다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생태계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MO에 따르면 지난 7일 지구 평균 기온은 역대 7월 7일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초복인 오늘은 삼복더위의 시작답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기온 자체로는 어제보다 낮겠지만 여전히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대구는 낮 동안 30도까지 오르는 등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곳곳으로는 소낙성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나오실 때는 우산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남해안, 영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후부터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호남 많은 곳에 1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도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짧은 시간 동안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5.2도, 광주가 26.1도 등으로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남부와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구가 30도, 강릉은 32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사 4박 6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회의 기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단합된 경고를 보내고 10개국이 넘는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합니다. 특히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현지 시각 12일 저녁에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해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과 원전 등의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폴란드 인접국인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을 위한 협력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인데 특히 민간 주도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89명과 함께 세일즈 외교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1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하는 것을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두 정상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부흥을 위해 일본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가해 기시다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도쿄에서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방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은 낮 12시쯤부터 총리관저 앞에 모여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처리할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 방류를 택했다면서 장기간에 걸친 다량의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최종 보고서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IAEA 분담금과 일본인 직원 수 등을 이유로 중립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스노 장관은 IAEA도 유엔처럼 회원국의 지불 능력에 따라 분담금이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경기 양평군과 하남시, 광주시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진선 양평군수와 이현재 하남시장, 방세환 광주시장은 어제 오후 하남시청 상황실에 모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재개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3명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이들은 입장문에 세계 지자체가 강화 IC를 포함한 고속도로 건설에 공동 노력할 것,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교통 편익 증진에 노력할 것, 그리고 교산 신도시 교통 대책을 위해 고속도로의 선교통, 후 입주 목표를 이행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 이후 킬러 문항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오늘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치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이번 7월 학력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또 9월 모의평가와 달리 재수생을 제외한 고3 재학생들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킬러 문항 배제 원칙을 강조한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시험인데 실제 출제 작업은 논란 전에 완료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을 반란 닷새 후 만났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란에 나선 바그너 그룹 일부 병력이 핵 배낭까지 탈취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점은 지난달 29일. 처벌 취소와 벨라루스 망명을 조건으로 반란을 중단한 지 닷새 만입니다.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езидент имел такую встречу, пригласил на нее 35 человек, всех командиров отрядов и руководство компании, включая самого Пригожина. 이들은 3시간 동안 진행된 이 면담에서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였다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Сами командиры изложили свою версию произошедшего, акцентировали, что являются убежденными сторонниками и солдатами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и верховного главнокомандующего. И также сказали, что готовы дальше продолжать сражаться за Родину. 하지만 이들의 만남을 증명하는 영상은 물론 사진도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프리고진이 어디에 있는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 따르면 일단 벨라루스가 아니라 모스크바 또는 다른 곳입니다. 러시아 보안당국은 지난 5일 프리고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자택을 급습해 옷장 속 가발과 프리고진의 변장 사진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바그너 그룹 일부가 초소형 전술핵인 핵 배낭을 보관하고 있는 비밀 핵기지의 문 앞까지 침투했다고 밝혔습니다. Якщо ти йдеш до кінця, це один з об'єктів, який значно підвищує твої, скажімо так, ставки. 용병들은 그러나 핵 배낭은 손에 넣지 못하고 돌연 퇴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시도가 반란 하루 만에 전격적인 중재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란 이후 종적을 감췄던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16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게라시모프는 무장 반란 당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함께 프리고진이 문책을 요구했던 인물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전에 영국을 들러 리시 수넥 총리를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의 관계가 바위처럼 단단하다며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넥 총리와 총리실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장 훌륭한 동맹을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넥 총리도 우리가 대화를 이어가는 건 멋진 일이라며 양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협력과 공동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민은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HK 방송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18세 이상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찬성하는 비율은 35%, 반대는 20%로 집계됐습니다.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답변은 40%였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트위터 대항마로 내놓은 새 소셜미디어 스레드 가입자 수가 서비스 출시 닷새 만에 1억 명을 넘었다고 미국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가 보도했습니다. 스레드의 가입자 1억 명 돌파 속도는 틱톡의 9달, 챗GPT의 2달보다 훨씬 빠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휴가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DT는 영국 통계청 자료상 2017년에서 2019년 휴가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를 대상으로 인구 10만 명당 강도 발생 건수 등을 토대로 안전점수를 매겼는데요. 그 결과 남아공의 안전점수는 10점 만점에 0.81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미국 체조 대표팀 주치의 때 여성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인 레리 나사르가 교도소에서 여러 차례 칼에 찔렸습니다.
AP통신과 NBC 방송 등에 따르면 나사르는 현지 시간 9일 다른 수감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과 등에 각각 2번, 가슴에 6번 칼에 찔렸지만 현재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인이었습니다.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막걸리나 음료, 과자에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 판매대에 다양한 막걸리 종류가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 단맛을 위해 아스파탐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할 거란 소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관련 내용이 알려진 뒤 막걸리 판매가 줄었습니다. 1년 전보다 많게는 11.3%, 적게는 5% 매출이 감소한 곳도 있습니다. 국내 막걸리 판매량 1위 업체인 서울장수는 WHO와 식약처 승인을 받아 아스파탐을 사용해왔다면서 후속 사항을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위험도에서는 굉장히 좀 저희는 미치지 않는다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지금 그렇게 보면 알코올 자체가 1군인데 아스파탐이 미치는 영향보다는 알코올이 미치는 영향이 더 문제죠. 펩시콜라 제로 제품에 아스파탐을 사용 중인 롯데 칠성음료도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글로벌 펩시에서 원액을 받아 제조하는 입장이라며 글로벌 펩시와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오리오는 포카칩 등 10여 개 과자에 들어가는 원료를 대체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리오는 과자 양념에 평균 0.01% 정도 극소량이 들어간다면서 교체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위기를 부풀리거나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가공 인공 감미료든 또는 천연 단순 정제당이든 둘 다 과하면 인체에는 어떠한 형태이든 과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단 현재 그 발암에 관련된 부분은 소비자에게 알려지는 정보 부분이고요. 국제암연구소는 조만간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주환의 보복살인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환은 숨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다른 재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도 선고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주환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프로축구 구단 입단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프로 대학 축구단 전직 감독들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안산 그리너스 FC 임종원 전 감독과 전 연세대 축구부 감독 신모 씨, 중개인 최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임 전 감독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선수 2명을 해외 구단에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중개인 최 씨에게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대학 축구부를 이끌던 신 전 감독 역시 프로구단에 선수 3명을 입단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 씨에게 6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 유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폭로글 작성자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SNS 업체 측에 황 씨의 사생활 폭로글과 영상이 올라왔던 계정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으로부터 해당 계정의 자료를 회신받은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하기 위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지구촌 기상이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오는 2027년까지 산림에서 3천만 톤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진도 기자입니다. 바다와 강이 교차하는 지점에 숲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물밑 10m까지 내려가 수많은 어류와 갑각류의 서식처가 되는 맹그로브 숲입니다. 이산화탄소 저장고로도 불리지만 난개발로 면적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남빈 지역의 맹그로브 숲 복원에 우리나라가 참여합니다. 숲 복원과 수산 양식 기술을 전수해주고 대신 우리는 복원된 숲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처럼 국제 협력을 통해 해외에 숲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탄소 흡수원 증진 종합 계획에는 이 밖에도 오래된 나무는 자르고 새 나무를 심는 산림 경영, 신규 산림지 확충, 산림을 훼손하는 재난 방지 등 6대 추진 목표가 담겼습니다. 2027년 기준 3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산림이 흡수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것은 국내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약 98%에 해당합니다. 산림청이 탄소 3천만 톤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약 21%를 기하는 셈이 됩니다. 그만큼 산업계나 국민이 감당해야 할 탄소 감축 부담이 줄게 되고 심각해지는 한반도 기상재난의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서울시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이번 주부터 서울시 내 공공 민간 아파트 건설 현장을 긴급 점검합니다. 특히 앞으로 공사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해 감독하는 방안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의 공공건설 공사 현장. 시공 단계마다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동식, 고정식 CCTV는 물론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를 통해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는지 순서를 제대로 지키는지 등을 감독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카메라 4대는 관리 감독자가 직접 몸에 부착을 하고 공사 진행 현황을 직접 관리하면서 실시간으로 촬영 및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에도 층을 올릴 때마다 철근의 간격과 개수 등을 다 검측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남깁니다.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 부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를 하는 중에 입주 예정자나 일반 시민들이 공사하는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남기고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100억 원 이상 공공건설 현장에서 공사 과정별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00억 원 미만의 공공공사와 민간 건축공사장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처럼 철근을 빼먹거나 저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내 대형 공공 민간 아파트 건설 현장을 긴급 점검합니다. YTN 김정길입니다. 그룹 엑소가 소속사와의 계약 갈등을 딛고 3년 8개월 만에 정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엑소의 7집 정규 앨범 엑지스트가 발매됐다며 선 주문량만 160만 장을 기록해 자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틀곡 크림소다는 이국적인 리듬에 경쾌한 멜로디가 더해진 팝 댄스곡이라며 사랑에 빠진 순간을 크림소다에 빗대어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앨범은 엑소 멤버 전원이 녹음과 촬영에 참여했지만 멤버 카이가 갑작스럽게 군에 입대하면서 7명만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데뷔 10주년을 맞아 멤버들의 인터뷰와 활동 뒷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방탄소년단의 첫 공식 인터뷰집 비욘드 더 스토리를 발간했다며 데뷔 전부터 현재까지 멤버 7명이 걸어온 청춘의 이야기가 담겼다고 소개했습니다. 500쪽이 넘는 분량의 책에는 연습생 시절부터 소속사와의 재계약 시점에 겪었던 팀의 위기, 월드스타로 부상한 이후 등 지난 10년의 궤적이 담겼습니다.
오늘은 삼복 가운데 첫 번째 복날인 초복인데요. 더위가 본격화하는 시기답게 밤낮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곳곳에 소낙성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까지 충청과 호남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에도 최고 12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최근 많은 비로 집안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전은 28도, 대구는 30도, 강릉은 32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